안녕하세요. GBC 모스크바 사무소장 임상인입니다. 미래의 시장인 러시아. 2014년 이후에 사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관광객들이 늘어서 이제 많이 오시는데, 내년 30주년 기념되는 한노수교, 그때는 벌써 100만을 인력 교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방문하신 분들 계실 텐데, 붉은 광장, 크레물린 사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아 경제 현황, 시장 동향,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뒤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현재 모스크바의 비즈니스의 중심 지역인 모스크바 시티 요 전경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먼저 제일 큰 나라죠. 우리나라 전 세계 국토 11%를 차지하는 1위의 나라고, 인구가 1억 4,680만 명으로 전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는 저희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위, 약 1조 6,500억 달러. 그리고 전체 무역 규모가 40조억 달러라 그래요. 근데 한 1.7% 차지해서 약 6,800억 불 해서 10위 정도의 무역 수지를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있는 모스크바,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도시면서 중심 지역이라 한 70%의 경제가 돌고 있고요. 이제 비행기로 8시간 타서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가 좀 최근에 관광객들이 이제 크루즈로 많이 하루에 1,000명씩 오는 그런 도시인데, 한 40만이 벌써 올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70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점 한국 분들한테 낯이 익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전망하는 경제 전망을 보시면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제재 때문에 2015년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하다가 2016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작년 2018년도 한 2.3%를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1.2%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봄에 있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9월 달에 경제 성장률이 0.5% 더 떨어졌는데, OECD 자료나 러시아 중앙은행 그리고 러시아 경제개발부 그 데이터도 거의 그런 트렌드를 같이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해서 1.6%에서 1.8%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제는 어려운데 러시아 사업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190개 국가 중에서 2011년도에 120위였던 이제 사업 환경이 작년에 35위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31위까지 뛰었습니다. 이 사업 환경은 아래 보시는 월드뱅크에서 10개의 기준으로 판단한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전력 공급이나 재산 등록, 신용 이런 차원에서 199개 중에 12위 정도, 22위 정도 차지해서 좀 하이 랭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 시행도 한 18위 정도에서 좋은 등급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본으로 러시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경무역 이런 점에는 좀 어려움이 아직도 있어서 57위와 9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역 동향은 이제 2016년부터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서 계속 수입이 이제 러시아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져 갖고 1월부터 6월 상반기 데이터로 해서 마이너스 수출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일 러시아가 무역을 잘하는 894고 하는 나라가 역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수출을 21.5% 1위 하고 있고요. 이 독일이 한 10% 하고 있고, 한국은 성장은 22.4% 많이 했는데 이제 8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수출량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나라는 역시 또 중국, 그리고 한국은 6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너 교역 동향을 보시면 수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40억 달러 상반기에 수출했고요. 8.7% 성장을 나타냈고,
수입은 근데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원래 좀 많았었는데 감소해서 13.9%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품목으로는 이제 승용차 자동차 부품인데요. 2012년도에 현대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왼쪽에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쪽에 5천억을 투자해서 20만 대 공장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와 기아, 솔라리스, 리오아의 이 제품으로 마케팅을 해서 마켓시어 1위를 차지해서 어쨌든 수출 계속 증가해서 2018년도에도 거의 49% 거의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나타냈고 올해도 상반기 데이터로 19.4% 정도 증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최근 발표에 하면 현대위아라고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2,100억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2021년 10월까지 한 24만 대 정도의 엔진을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증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 공장에서는 한 23만 대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 대기업액이고요. 중소기업 쪽은 화장품이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10위 이하의 이제 낮은 랭킹을 이제 나타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이제 2018년도 작년만 해도 63.3%가 성장해서 1억 5,900만 달러를 수출했고요. 특히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9,200만 달러를 수출해서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화장품 강국이라 31% 정도를 차지했는데 11% 정도 수출해서 2등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케어.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그 42.6% 8월까지 데이터를 하면 좀 더 상승해서 46.4% 정도 상승을 해서 1억 3천만 달러를 이제 8월까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품목은 이제 러시아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납사, 유연탄, 천연가스, 무연탄 전부 다 이제 재료들이잖아요, 자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IS 중심 국가고 러시아라고 하는데 CIS는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에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해서 30년 전에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빠지고 그루지아가 빠져서 10개 국가가 독립국가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준회원이고 9개 국가가 정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CIS 국가의 움직임보다 그 중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5개 국가, 즉 EAU,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더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5개 국가는 경제 통합 블록화를 해서 무관세로 서로 이렇게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억 8천의 소비 시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과 이제 러시아가 상호 보완적인 저희가 제조업을 팔면 자원을 갖고 오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 중심입니다. 아까 그 70%의 재원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북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이런 그 미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동방 쪽에 있는 저개발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신동방 정책으로 하는데 신동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SLV 우주선 러시아 기술로 이제 보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과학기술 IT 또 우주항공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쪽에서 파생되는 이런 산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활용할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러시아, 미국과 유럽의 그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세가 18% 20% 성장을 해가지고 구매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 대형 상점 위주로 자동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자동 시스템, 지불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해가지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도 인터넷 상점, 인스타그램,
이제 V 컨택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종류인데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밑에 보시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온라인 샤퍼,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9년 봐도 거기 1억 4천 중에 5,300만 이상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 속도도 이제 성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이건 뭐 전 세계 트렌드니까 러시아도 같은 트렌드를 걷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제 2019년 상반기 주문 수가 2016년 1년 동안 한 거에 동일하다는 거니까 거의 3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작년도 주문 횟수가 44%.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 번 구입할 때 비용은 줄어든 대신에 자주 구입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문은 많아졌는데 주문 비용이 작아지는 온라인 주문 금액으로 이제 지금 1달러가 지금 65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25 하면 대충 잡았을 때 10억, 13억 한 빌리언 정도 하는 그 양이 이제 온라인 주문 금액이 되어 있고요. 26% 증가되고 있고 그 데이터 인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온라인 제품 중에 옷이 한 50%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 케어 프로덕트, 그 다음에 티켓 발급하는 거, 전자제품, 그리고 상품 이런 것들이 한 35%에서 32%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넣은 게 뭐냐면 이제 상위 온라인 쇼핑몰 중에 와일드베이라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온라인 상점인데 와일드베리 그 회사의 주인이 고된 여성분이세요. 30대에 그 옷 판매를 시작을 해갖고 15년 동안 옷 판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러시아가 여자분들 중엔 이제 두 번째 억만장자가 되신 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모스크바 전 루스코프 시장 부인이 이렇게 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고려인 분이신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옷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옷을 이제 러시아는 좀 서비스가 약한 나라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강한데 이제 무료로 주문하면 그 돈을 받지 않고 배송을 해주고 입어보고 또 맞지 않아도 무료로 이제 받고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어서 점점 성장하더니 지금은 이제 이 와일드베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어갖고 이쪽에서 누구든지 이제 다양한 제품을 넣어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웃돈을 받고 이제 팝니다. 입점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밀리언 달러로 치면 그 18억 달러 정도 매출을 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45된 여성 고려인 분이 이제 오너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국하고 더불어서 러시아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에서 이렇게 조성하는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큰 사업들을 더 많이 합니다. 개인 사업들보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같이 가시는 게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동방 포럼이라는 건 매년 이제 9월달에 이제 개최를 하는데 여기 주변 국가인 이제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대통령들이 먼저 참석해서 굴지의 기업들이 참석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5회째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위에 다른 국가들 참석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 지방 협력 포럼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기관에서 참석을 하고 그 기관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향후에는 내년이 이제 산너수교 20주년 기념되는 이제 해인데 경기도도 한번 협력 포럼 참석해서 또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이 참석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인 캐리스, 이게 경기도 기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이 모레올이라는 러시아 기업하고 플라스틱 가드레일,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이제 그 길 가면은 이제 철로 이렇게 쭉 막아 놓잖아요. 그거를 미터당 21kg를 8kg로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또 이 벌집구조 되고 안정성도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 행사를 통해서 100kg를 수주했어요.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억 정도 수출을 했어요. 경기도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 기업들이 또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이제 화장품 분야가 성장을 하니까 화장품을 이제 비롯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러시아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물론 이제 저희 GBC가 이제 그 맞이한 게 다가 아니고 코트라, 뭐 중기청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천시 4월 초에 이제 무역사절단부터 시작해갖고 4월 말에 화성시 무역사절단 생피터스버그에서 이제 맞이했고 또 화성시 5월달에도 모스크바에서 오셨었고 성남시에서 8월에 오셨고 광명시에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인터참이라고 한 7만 명 정도의 그 참가자와 한 10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가장 러시아에서 가장 큰 미용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0개 기업이 참석했는데 한국 기업이 이제 중기부하고 화장품 현합 해서 저희도 이제 경기도관으로 이제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제 100개 이상 기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디자인도 잘 하고 하셔갖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경기도관에 이렇게 저희가 그 GBC에서 예산을 주셔서 10개 기업을 저희가 화장품을 이제 마케팅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광주시 무역사절단이 또 오시는데 상페체르부르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원의 한 그 70%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한 거의 70~80%가 서쪽에 다 하더라고요. 모스크바, 세인트피터스버그, 그 모스크바 주변 지역에 이제 깔루가라는 지역이 있어서 삼성, LG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한 있고 또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이제 칸트가 태어난 칸트의 고향 러시아 쪽도 이제 그 러시아 서부에 있어서 그쪽에서 거의 한 70~80%의 수출 품목을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이제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좀 다루고 있고. 예. 자, 러시아 진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현재는 이제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자원 집중형 소유가스만 팔고 이제 제품을 사다 오면 우리 거 이제 다 내주고 이제 남는 자원이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조업 육성하는데 아주 열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EAU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통해서 이제 싼 인건비가 드는 쪽에서 제조를 해서 이제 생산해서 무관세로 유통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의 한 업체가 보니까 의료 장비였었는데 부품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마 저희도 이제 전쟁 이후에 좀 일어섰을 때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부품을 받아서 러시아 기업이 부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제품이 돼요. 그리고 그 통관이든 또 이제 판매든 등록이든 이런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아까 국경무역이 그 사업 환경에서 나쁜 부분의 하나인데 그런 거를 이런 쪽으로 좀 피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러 경제 제재가 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돼서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제품들이 잘 쓰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한국이 괜찮은 분야가 있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 생성하는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인데 원래 영국 걸 썼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한 7~8억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국 걸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제품도 좋아서 이제 연구소들이 그런 것도 한 3개, 4개 연구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오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온라인 거래 급격한 성장이 있어서 이제 거래 환경 강화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친동방 정책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역마다 러시아는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지역 분야가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되고 지금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사분들이 3년 안에 투자를 받아서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뭐 일설에 의하면 주식사 임기를 마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특별 경제 존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산업 생산 존이고요. 그리고 녹색이 그 관광하고 레크레이션 존,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이노베이션 존이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모스크바 쪽을 보시면, 모스크바 지역 보시면 이제 그 기술 혁신 존이면서 또 산업 생산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는 항목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어리스트 레크레이션 존처럼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블라디보스톡이 크루즈가 하나 뜨면은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별로 관광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관광 도시가 되고, 주변 환경도 일본 관광이 좀 막히면서 이쪽도 조금 이렇게 새롭게 뚫리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층에서 많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또 올리니까 이쪽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숙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가이드 뛰면은 뭐 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다고, 중소기업 막 이런 농담을 하는 분들 계신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를 잘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트렌드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망 품목하고 출주대 그 세계적인 트렌드겠죠. K-팝. 러시아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K-팝하고 그 K-푸드, 이게 그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그다음에 사발면이라고 해서 도시락 라면이 대기업에 생산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신뢰를 줘가지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화장품이나 또 생활용품, 의료기기, 기계 장비들이 그 상대적으로 유럽 제품에 비해서 저가하면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마케팅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GBC를 17개 이제 그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시장에 맞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해 가지고 이제 그 수출하는, 그러면 가격 경쟁이 되지가 않거든요. 여기 생산하고 돼서 이제 워낙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에서 하는 분야는 와야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기회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말고 더 저쪽을 시작하고 분야를 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어떤 지금 현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증대 방안은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대리점이나 뭐 엔드 유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요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 작년만 해도 이제 저가 상품이 많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는 그 프리미엄 클래스 화장품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쪽에서는 이제 저렴한 이런 화장품이 또 인기가 있고, 그래서 변하는 시장을 이제 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온라인 성장하니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 자체 이제 러시아 시장 다양한 신입 지도라는 거는, 제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장 개척단이 나오시는데, 저희 GBC에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코트라 중진거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시도를 하시면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그 결과를 나오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오시는 분들도 만나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만이 있는 그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을 통한 이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또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분야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의료기기나 큰 이런 상점들이 이제 그 새롭게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이쪽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잘 마케팅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큰 결과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은 저희뿐만의 의견이 아니라 러시아의 의견도 이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얀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 그리고 이제 그 스베르방크 하면 우리의 국민은행 같은 이제 굴지의 이제 은행인데, 그 두 기관에서 합작 설립해서 디지털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시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은 사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미 러시아에서 90%의 제품의 가까이를 온라인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다니엘 미르신 아래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신데 얀덱스 머니라는 회사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한국이 작년에 63% 화장품이 성장했다. 그리고 또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6%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규모가 아직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수출이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K뷰티가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90%에 가까운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뚫는가 하는 것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9월 23일 시사 브리핑 이영선 기자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화성시 소재 친환경 세제 제조업체 D사는 GBC 모스크바를 통해 지난 8월 러시아 현지 기업과 200만 불 한화 24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986년 D사 설립 이래 최대의 단일 수출 계약 실적이다. 이에 따라 D사는 찬물에도 잘 풀어지고 적은 양으로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세제를 향후 3년간 러시아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 GBC 모스크바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물색 중이던 연 매출 약 한화 1,3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현지 의료기 대기업과 D사를 연계했고 또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GBC 모스크바는 D사의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계약서 검토, 번역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라고 추렸습니다. 기사를. 예. 그리고 성공 사례 원인 원인이라고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자체가 러시아에 통하는 제품입니다. 저렴하고 또 사람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D사가 이제 라인업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으신 86년부터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또 러시아에 있는 괜찮은 기업과 이렇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 대표님도 참석하셨고 아까 점심 이 러시아 대표님과 해서 이제 첫 오다이가 해서 저희가 의논을 나눴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요청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이제 저희 GBC 직원과 또 이제 D사에 있는 담당자분께서 정말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예전에 한번 이제 진대성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바이오의 이제 의지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정말 저희 경우에서는 결실을 맺은 중요한 이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임상현 소장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